원장단이 젊어지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이 내려가는데 지금 그 현상이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30대 임원, 40대 CEO가 왜 생겼냐? 그때 이제 그 편이 네.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구조조정을 위해서든 아니면 리프레시를 위해서든 아니면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동기부여를 뭐 요새 MZ인가요? 세대는 바로 월급 안 붙으면 바로 씨면 난리잖아요. 내가 왜 이 정도 네. 몸값이냐? 옆에 회사 엄청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월급을 올려주면 너무 비용이 세지니까 직위를 높여주는 직위를 거죠. 높여주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래서 얘를 높여주면 그 밑에 또 이제 보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보다 젊은 애를 뽑아야지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쭉 끌어당기면 윗사람들이 애매해질 수 있겠죠. 뭐 검사나 뭐 이런 쪽은 누가 이제 보직이 한번 쑥 바뀌면 옷을 다 벗는다고 하는데 사실 보직이라는 것 자체는 뭐 저는 그냥 맛만 본 건데 영원하지 않아요. 예, 보직이라는 건 진짜 뜬구름 같은 거고 내 커리어에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한 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리소스가 더 생기겠죠. 당연히 내가 이제 직원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편성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발언권이 세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지렛대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커리어를 더 순간적으로 지렛대를 이용하는 정도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내려와야 할 자리고 그거 뭐 할 필요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만기 선생님, 이만 교수님, 네. 임창정, 뭐 각오빠 뭐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서울백병원 네, 다 찾아봤는데 그 사실은 진짜 맨땅에 해당하고 예산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거의 예산. 왜냐면 병원은 예산을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이게 다 이걸 한 거예요. 전화 문자 요거 그러니까 그냥 난리라는 거예요. 이제 거절당한 거 되게 많아요. 거절당한 것도 많은데 프로젝트 중에 네. 하면 하나 걸려요. 하다 보면 더 좀 잘하는 거죠. 유능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어플라이를 해보시는 거를 일단 컨택을 해라. 집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도 모른다. 일단 그런 얘기인 거고 보직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기 커리어적으로 하나의 못 해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이 기자 활동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인터뷰 섭외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집에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문자를 해야 되나 이메일을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진짜 너무 고민하다가 막 몇 주씩 지나고 곧 기한이고 네. 곧 기한이 다가오는데 맞아요.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그때는 처음엔 뭐 문자로 일단 연락을 해서 인터뷰가 성사가 됐어요. 다행히도 이제 후배들이 인터뷰하겠다고 하면 보통 선배 의사님들은 잘 받아주시는 편이니까 되게 그냥 일반적인 만약에 일반 기자로서 인터뷰를 따는 것보다 훨씬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있음에도 망설이니까 되는 게 없죠. 변하지 않아요. 예. 내가 먼저 이렇게 갈고리를 던져야 뭐라도 걸려서 들어오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터뷰 섭외를 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던졌죠. 이게 뭐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때는 이게 문자로 하는 게 덜 신뢰인지 아니면 뭐 이메일로 하는 게 덜 신뢰인지 이메일을 보시긴 하려는지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일단 하나씩 던지고 봅니다. 네. 아니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게 자연스럽게 던져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파악은 해봐야 한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일이랑 마찬가지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환자의 팩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환자의 상태죠. 상태의 팩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제가 수술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배워야죠. 근데 해봐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해봐야 된다. 이거 모든 일이 같아. 인터뷰 섭외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안 그러면 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제가 인터뷰를 하긴 해봤지만 케이스 N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도 처음이죠. 굉장히 낯설긴 한데 사실 저도 지금 사실은 생각을 한 게
그냥 인터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도 시간 쓰고 네. 시간 써야 되는데 그냥 이 판을 좀 키우는 거죠. 의미 있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임창정 씨를 섭외를 할 때도 처음에 네.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가고파 트로트 가수 네. 가고파 분이 이제 서울백병원에 뭐 환자로서 네. 이제 연이 닿아서 했는데 그분이 임창정 씨 그거를 뭐냐 리메이크처럼 이제 한 거예요. 네, 오마주를 네. 하듯이 이제 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촬영이 취소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아 이럴 거면 판을 더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섭외를 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쥐어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해보고 안 되면 아 그냥 제 생각 그래요. 또 밟았다. 그리고 계속 가던 길 가면 돼요. 그렇죠. 예. 남의 눈치를 너무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봤는데 만약 이게 진짜 자기 의도랑 다르지 않게 정말 상대방이 불쾌했다. 그럼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 실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불쾌하게 만들 의도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게 이제 신뢰를 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가 든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없으면 예를 들면 지금 뭔가를 했을 때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했다. 어느 정도 어그리가 돼요. 억셉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 나이, 저번에 하면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무례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뒤로 갈수록. 왜냐면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랐다. 근데 그런 게 의사들은 굉장히 빠지기 쉬운 거죠. 왜냐면 경험이 의료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뭐 사과하고 실수하고 뭐 수정하고. 근데 실수 안 해본 사람보단 한 사람이 훨씬 유능해진다. 어쨌든 뒤에 있던 실수들은 다 잊혀지는 그렇죠. 거고 예. 지금 보이는 그것만 보이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뭐 사회가 관대하지 않아요. 예. 사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현실적이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사회는 굉장히 차갑고 아니 뭐 우리 현실적이다. 부모님만 나한테 되게 관대하고 뭐 사실은 뭐 배우자도 좀 다른 얘기인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대 저기 결국에는 부모 자식 그런 하다못해 그런데 가족도 네. 그런데 제3자한테 그런 관대한 걸 익스큐즈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죠. 근데 또 그만큼 지금은 선택권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안 되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도 또 살 길을 찾으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만큼 또 선택권이 많아져서 진짜 많아졌죠. 네. 많아지니까 이게 안 오히려 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사의 장점은 본업이 진짜 확실하다. 본업에 대한 대우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제 본업을 그러다 보니 이제 본업을 세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위 한눈을 팔 수 있잖아요. 한눈을 팔면 이제 본업을 놓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너무 안정적인 직장인데 본업을 포기하고 갈 정도의 메리트가 있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를 그냥 덧붙인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죽기 살기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본업을 유지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안정성은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비트코인, 주식 뭐 잘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인하는 거는 너무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죽이면서 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는 뽀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아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재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월급 정해져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해져 있는 데에서 이거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 자산을 형성하고 어떻게 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월급 똑같았으니까. 그냥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이 과를 갔을 때, 이 커리어 패스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는 그 과를 가고 있는 사람의
자산 상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 재테크 유능해서 아니면 진짜 무능해서 이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할 건 하되 재테크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기반이 있는 상태. 지금 본업만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건 너무 불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10년을 트레이닝을 해도 10년 트레이닝해도 수술 잘 못한 현실인데 정말 그냥 끄적끄적 맞자 보고 비트코인을 한다는 거는 그걸로 이제 주식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유튜브로 수술 장면을 끄적끄적 보고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혹시 공보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많은 의대생, 의사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은 있겠다. 여유 자금이 남들보다 좀 있는 거죠.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하시던 아니면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왜냐면 그거는 네. 본업에 이게 변동성이 없잖아요. 본업도 본업대로 하고 그냥 아유, 묻어놔. 뭐 땅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뭘 하던 재테크 채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게 너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휘청휘청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컨디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업에 영향을 받고 이런 영향 안 받을 수 거지. 없죠. 왜냐면 밤에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고 자더라도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직원들한테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떡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나 그 석가모니가 아니잖아요. 이게 온다는 거죠. 이게 그 영향을 나는 안 받는다. 그럼 하셔도 되죠. 나는 그 정도 자산이 많고 이 정도 까먹어도 한 반토막 날라가도 의미 없어. 이러면 상관없죠.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아니면 이게 레버리지다.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입장은 의대생들 아니면 진짜 젊은 아직 커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그런 본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일단 너무 똑똑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고 그래서 이 본업 외에도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쟤들보단 잘한다. 나는 학습 능력이나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테크 공부하면 되잖아.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의료 하나 하려고 6년씩 공부하고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별로 상태에서 없어요. 네. 6년 공부해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사실 레지던트까지 끝내도 제대로 요즘에, 하려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또 거기서. 그래서 요새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트레이닝까지 받고 보드를 따고 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걸 하기 전에는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또 GP를 하면서 1, 2년씩 선택을 조금씩 미룬다거나. 그럴 수 네. 있어요. 경험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GP로 바로 나가서 개업을 한다던가 하면 진짜 되게 특이하게 해봤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사람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페이도 나쁘지 않고. 근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 한계가 있겠죠. 아마 GP 유튜버 촬영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가정의학과를 딴다던가 내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년을 투자를 해볼까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미용을 하면 진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진짜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 나름의 한계가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거기에 도전을 해보기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 그 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료 보고 좀 받으면서 물어보면 잘해주지 않을까요? 얘기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찔러보는 게 요새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그렇게 길게 받길 원치 않고 fellows 점점 아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필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예요. 옛날에는 레지던트만 해도 수술을 되게 잘했어요. 한 20년, 30년 의사가 없으니까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의사가 점점 넘치고 이게 트레이닝도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4년 차가 돼도 안 가르쳐줘. 네, 수술 안 그럼 시켜주는. 이제 펠로우 되면 가르쳐줬단 말이죠. 네. 근데 요새는 펠로우를 해도 안 가르쳐줘. 왜냐면 펠로우 2년차, 3년차가 네. 지키고 있는데 걔네도 잘 못해. 그러니까 1년차가 어딜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년차 당연히 더 못하고. 그래서 이게 쭉 늘어지는데 어느 순간 젊은 친구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럴 거면 전공이 4년, 펠로우 2년 해도 6년을 해도 제대로 못할 거면 그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GP를 들어가던 개월 바로 해서 회의를 해서 그 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돈인데 네. 여기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시기에 오고 있고 이미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수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그 갭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암흑기 같은. 물론 이건 특정 과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안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애들이 다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 갭이 있으면 어느 순간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이제 인정을 받는 순간적인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다시 연차 내려갈 거예요. 수술 가르치는 연차는. 아, 얘네들이 펠로우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네? 병원이 안 굴러가네? 야, 그러면 조금씩 더 가르쳐주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늦게 바뀌어요. 왜냐면 그런 변화는 굉장히 늦거든요. 버틸 때까지 버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능력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적 여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수술할 수 있는 능력, 뭐 환자를 많이 이제 다양한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한 본인의 능력이고 그만큼 이제 세월이 변해도 의료 수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면 좋겠다. 뭐 GP에서 미용적으로 나는 스킬이 진짜 엄청 대단하다. 손재주가 좋다. 아까 얘기했지만 디폴트 값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뭐 대접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비효율적인 수련 시스템이랑 맞닿아 있긴 네. 해요. 그거를 회피하려고 선택하는 게 GP로 페이를 빨리 나가는 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만약에 지금 추세처럼 뭐 이 비효율적인 수련 시스템과 이 수련 시스템을 맞춰도 뭐 펠로우 1년차, 2년차까지 돼도 수술도 잘 안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GP 말고 그냥 GP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이 비효율적인 수련을 받지 않고 GP로서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저런 것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GP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우리가 그냥 정책이 변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수련 전공의를 3년 차로 그러니까 3년으로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잘 모르죠. 네. 뭐 회의를 엄청 여러 번 해서 뭐 명분을 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가 꼭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산기 다 두들겨 본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 4년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도 모르냐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답글에 남겨주시고. 근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은 너무 자연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손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 월급도 똑같다.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페이도 그렇고 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아둥바둥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GP도 문제도 그렇고 수련 문제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젊은 친구들이 해결책을 찾으면 대안을 찾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병원도 병원대로 당근을 쥐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맞추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기과가 영원히 인기과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기과에 몰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낭설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 서울대 의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서울대 네. 의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를 원하지만 서울대 의대 T1은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변할 수도 있지만 똑같아요. 서울대 법대 똑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를 몰리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거죠. 근데 사회는 전혀 문제없이 굴러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기과에 뭐 몰린다? 아니에요. T1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몰리지 않게.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몰린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그러면 옛날에는 모든 과가 다 잘 채워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비인기과에 미달이 발생했다. 그런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 거지 인기과에 몰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과는 T1 정해져 있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거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다. 대안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이러면 거예요?